안녕하세요. 학생자치대학의 불황작 연출을 맡은 민선영입니다. 학생자치대학의 불황작은 학생자치에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암흑기를 맞은 학생자치의 현실을 확인하고 극복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학생자치의 불황이 끝나고 학생사회에 풍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은 예로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최고 교육기관,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배우며 모이고 뭉쳐 생활하는 곳. 그렇게 대학 내 학생자치권을 공고히 하며 대학 내에서 대학 문화를 만들고 직접 학생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코로나와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 최고 불황기를 맞은 2020년대. 학생들 자치권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대학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기관이 없다고 하면은 학생들의 불만 수용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게 바뀌어버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공동체 의식 또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 아닌가요? 자치권이 사라진다면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부재가 일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특히 대학은 취업이나 고시 같은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학생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런 것을 대신할 존재가 없다면 가장 큰 피해를 학생이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학인가요? 이제 자치라는 말은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중 총학생회 구성에 성공한 학교는 10개로 약 66%, 실패 원인의 대부분은 투표율 미달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학 내 총학생회 당선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투표율이 요구되지만 학생 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면서 결국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자치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총학생회가 공석으로 남게 되거나 3년 만에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등 대학의 자치기구는 이제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조차 쉽지 않은 학생자치의 현실. 다른 이야기에 앞서 학생자치의 의미부터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너무 진부하고 너무 딱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이긴 한데 자치라고 하면은 스스로 이제 다스릴 치를 써서 자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이 학생 자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 자치가 결국 대학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생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내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얘기 처리할 방법도 없고 사실 관심도가 없으면 그냥 공부하고 성적 받고 그러고 졸업하고 사실 그게 다인데 학생 자치는 대학생들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내고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것들을 용기를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학생 자치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해보면 학생자치란 민주적인 대학 사회에서 학생이 온전한 스스로에 대한 대표자성을 가지고 학생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며 대학 문화와 학생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3년 학생자치의 실태는 어땠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역사학과 19학번 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56대 민주동덕 총학생 회장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대내에서 의장했었던 김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국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활동했던 주현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횟수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임자가 계속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생산이 더 이상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도도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후임자들이 진입장벽을 느끼는 게 좀 후임자 양성에 힘들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학부분들의 여론들을 보면은 학생 자치 이제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 대학에서 학생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치만 저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학생 자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 자치가 꼭 있어야 하는 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뭐 단과대학 학생 회장분들이랑도 얘기하거나 혹은 이제 학과 학생 회장님들이랑 얘기하면은 그 모든 행사가 다 참여율이 되게 저조하다. 그리고 내년에 출마할 인원이 없어서 그것도 되게 고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학생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조금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동아리를 해본 사람들도 동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동아리연합회는 그 임원진들이랑은 연락을 많이 하지만 밑에 학우분들이랑은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동연회가 왜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간식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동아리연합회라는 말을 들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동아리들이 연합되어 있는 회여서 사실 동아리 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나 뭐 동방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또 동아리 박람회라는 걸 진행을 해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가 지금 위험하다, 뭐 위태롭다, 필요하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명확히 그게 왜 필요한 건지, 명확히 그게 왜 없어져선 안 되는지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학생 자치는 결국 학생들이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참여율과 관심을 보이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행사에 잘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2년간 집행부로 일했었는데요. 일단 하나 기억에 나는 일이 무비 올 나잇이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2편을 틀어줬어요. 근데 기획 단원들 외에는 참가자가 오질 않아가지고 두 번째 영화를 트는 도중에 상영을 중단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3월 초에 개강총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과 학생의 회칙에 의하면 과반수, 제적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의결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의결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다양한 학생의 사업에도 다소 참여율이 낮아서 일단 정말 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만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단체적으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학생자치 대표자들은 지금의 학생자치의 위기를 개인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성 체감 부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우들은 학생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우들의 학생자치 참여와 관심도에 대한 다양한 설문을 통해 현재 상황과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학생자치 사업이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한 재원인 학생회비에 대한 납부율은 고작 42.2%.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교 축제, 복지에 쓰이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학생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아깝다는 등의 이유를 말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보다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학생자치를 할 필요성 자체를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자치회에서 이제 사안을 의결하고 뭔가 투표하는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회에서 학생자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관심도는 높지만 일반 학생들의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학생들의 무관심과 참여율 저조는 학생자치 당사자들이 학생자치 활동을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며 그로 인해 학생자치 대표자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이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학생들을 학생자치로부터 멀어지도록 했는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2020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텅 빈 캠퍼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생 자체에 무관심해지게 된 그 기점이 전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코로나 이전 사회를 겪어본 학번은 아니고 딱 20학번이어가지고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학번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학생회에서 뭐 집회나 시위하자고 하면 학우분들이 많이 잘 모여졌다고 선배님들께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뭔가 집회를 열려고 온라인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학우분들이 잘 모이지 않고 설문조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학우분들이 되게 참여해주지 않아서 좀 어려웠었던 경험이 많거든요. 결국 학생들 간의 교류가 끊어지게 만들고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워낙 각자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학생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를 뭔가라고 돌이켜보면 사실 개개인이 뭔가 부족해서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20살이 되어서 뭔가 내 전공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내 전공 수업에 대한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취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지만 막상 취업을 해서도 뭔가 완전한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월세라든지 생활비를 번다든지 개개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많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곳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삶으로 더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좀 더 잘하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는 생각이 더 쉽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아니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해결해 보자 라고 이야기해주는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역시도 학생들을 학생자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집중이 학생자치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회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뭐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참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학생들이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강요하고 있는 각자 도생, 내가 내 실력을 키워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경영하고 그러는데 별로 학생회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와서 취업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학생회나 혹은 학생자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뭐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현재 대학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지 않나.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대의 대학의 의미가 변화하고 퇴색되어 간다는 아쉬움까지 토로하게 됩니다. 학생자치는 많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자치는 정말 학생들에게 외면받고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생자치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앞선 설문의 응답자 중 95.1%는 학생자치의 필요성과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답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학생자치 네,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자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학생 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필요의 요청과 무관심의 괴리 사이에서 허심탄회하게 학생자치에 대한 대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철학과 재학 중인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재학 중인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재학 중인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사실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좀 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고 어떤 경쟁 사회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대학 와서도 나 혼자 공부 잘해서 나 혼자 학점 잘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잘 갖고 나가는데 더 노력해야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네,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유행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끈끈한 학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붕괴가 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전만큼 학교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자기가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처럼 사실 즐거움을 위해 한 거지 뭔가 이들의 권리나 뭐 이익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학생 측에서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 자체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학생 자체의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조율하고 전달하는 그런 책임지는 자리를 누군가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보내줘야 하지 않나, 지지와 관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 후보의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연히 학생 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란 곳은 정말 주어진 어떤 교육만 받고 뭐 기업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코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지, 혹은 내가 공부를 몰두한다면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어떤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에서 중요한 건 변혁과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학생들이 그런 주체자가 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교육만 받게 된다면은 그런 사회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경직된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 대학생이 학교와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이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대학 문화와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는 수단임을 많은 대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모인 작은 공감과 이해들이 만들어 온 큰 결실들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재학생들은 듣지 못한 경북대와 금호공대의 통합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재학생들과 논의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에서 관련한 소명을 요구하며 작은 불씨들을 지펴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은 외투를 벗어 항의의 뜻을 보였고 외투들이 모여 학생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았던 경북대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시작은 신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학생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런 통합과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놀라고 당호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사를 무언가로라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과잠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바로 기획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해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장들끼리의 뭐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었을지 몰라도 학교 내부에서 전혀 논의된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쭉 시위를 좀 전개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고 나서 1차적으로 좀 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학생들의 의문을 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과잠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고 저희는 저희대로 본부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함께 시위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함께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통합이 진행되던 간에 그 모든 과정에서 교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함께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기조를 가지고 이런 시위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작년 11월 이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자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등 뒤에 있는 3만 명의 하부들 그들을 대표해서 그런 총궐기를 이제 주도하고 앞선 대학 본부와 면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그로부터 온 막중한 책임감이 저는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준비하고 당선이 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총궐기가 그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의 시작도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시위의 마무리도 결국 학생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고, 통합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답변 또한 학생들이 이끌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다만 그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총궐기를 함께 진행했던 지금 스쳐 지나가는 아주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경북대학교는 함께 책임지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동덕여대에서는 높은 경사로 위에 놓인 쓰레기 집화장과 집화 차량의 충돌 이후 미끄러지는 차량에 치여 학우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대응과 소명이 없던 학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분노가 빗발쳤습니다. 그 분노와 추모의 현장에서 안전한 학교와 변화의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 사퇴했던 동덕여대의 전 총학생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56대 민주동덕 총학생회장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대넷에서 의장했었던 김서원이라고 합니다. 6월 달 초에 이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쓰레기 집화 차량이 저희 학교는 집화 지역이 되게 그 경사로 꼭대기에 있어요. 원래 그 위치에 있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차량이 이제 올라가면서 트럭이 그 집화하는 곳을 받고 이제 내려오면서 등교하던 학우분을 쳐서 이제 학우분이 이제 사망하시게 됐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모 집회를 하면서 1,500명 학우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학교 규탄과 그리고 학우분의 추모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실 앞 시위를 했지만 총장님이 학교에 아예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에 듣고 보니까 뭐 외부 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학교 자체에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고 되게 불통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느껴서 바로 이제 그날 회의 진행 후에 본관 점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일 조금 넘게 이제 본관에 지내면서 학교 측과 여러 번 협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학교 측에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제 사고 관련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본인들이 만든 그 회의체가 있었고 저희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와 그리고 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고 이후에 본관 점거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회의체를 매주 열어서 뭐 안전 관련 대책 그리고 사고 이후에 좀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뭐 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엄청 많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그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한 이후에 대한교통협회였나 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학내에 있는 그 교통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이후에 뭐 열선도 깔고 학내 표지판도 세우고 원래 학교에서 속도 제한이 없었는데 10km 이하 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그 쓰레기 집화 차량 위치가 경사로 위에 있었다는 게 가장 그 사고에서도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집화 위치를 아예 변경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덜 위험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고 그리고 등교 시간에 집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학우분들이 좀 안 계실 때
운행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촛불 집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판을 짤 때 많으면 500명? 1000명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많이 오면 300명? 진짜 적으면 100명도 안 왔었던 집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리 학우분들 현재 온도가 이렇다고 해도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판을 짰었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폼을 보니까 1500명 이상의 학우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었거든요. 사고가 내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더욱 많이 분노하고 참여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국 대학학생회 네트워크.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집행위원장 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이제 전국 단위 총학생회 연대체인데요. 저희 이제 하나의 총학생회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좀 의제들, 등록금 인상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한 학교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대학 흐름에 따라서 올리면 다 같이 올리고 이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의제라던가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좀 여러 대학의 이야기들을 한 번에 이제 연대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연대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매년 연초에 이제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좀 크게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어떤 의제에 좀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좀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식비 부담이라든지 생활비 부담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0원의 아침밥을 한번 띄워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1000원의 아침밥을 좀 의제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7,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금액이 비싸다. 지금 현재도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비싼데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고 있지 못한데 이 상황에서 더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우리가 듣고 있는 교수님의 수업이라든지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받고 있는 복지 자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다고 응답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한창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등록금이 오른다는 얘기가 들려서 생활비와 이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기획을 했었어요. 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알바를 늘리고 식비를 줄였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에 나왔던 응답들과 주관식 문항을 다 이제 담아가지고 좀 큰 기자회견을 한번 기획을 했어요. 기자회견이 좀 잘 됐어가지고 저희가 뉴스에도 의장님이 나오시고 그때 나왔던 헤드라인이 되게 많이 언론에 퍼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여당의 1000원의 아침밥을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성과로 1000원의 아침밥이 전국 확대가 되고 그때 김기현 대표가 경희대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 좀 모니터링하면서 설문조사라는 것을 기획하고 언론 작업을 하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좀 효능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설문조사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유의미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학생자치가 만들어낸 큰 변화는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냅니다. 학생자치의 순기능을 더욱 활발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60% 이상의 그 동일한 연령대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취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자질이나 혹은 뭐 정치에 대한 참여라든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교육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대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이제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꾸 이렇게 학생 자치가 위축되고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 역시 대학은 그런 곳이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 그 흐름을 방관하거나 혹은 더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닌가, 그런 명분을 주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막아야 되는 일이고 대학이 그렇게 전락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결국에는 지금의 학생에도 언젠가 그 존재 의의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학생에는 조금 더 이 대학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교육 현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조금은 더 일반 학우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선 주체로서 대학 본부에 요구하고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한다면 학생 자치기구가 향후 몇십 년 더 대학에 좀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위치로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우리 사회에 넓게 깔린 기존의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학생자치가 외면받지 않을 풍조를 만들고 학생자치기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기구 또한 진실로 필요한 것을 찾고 발굴하며 학생들의 곁에 있다는 신호를 더욱 보내야 합니다. 학생자치가 없다면은 사실 저희가 좀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우분들이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교육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좀 많이 같이 행동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보단 10명이서 목소리를 내는 게 크고 10명보단 100명이서 100명보단 1000명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큰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이 참여해 주신 설문에 대해서 전달할 때와 1000명이 참여해 주신 설명에 대해서 전달할 때 학교에서도 되게 그 회의체에서 좀 반응을 하는 그 것도 다르고 그 요구가 관철되는 상황도 달랐었어요. 그래서 학우분들이 더욱 본인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대학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곳이고 학생자치기구는 그 대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의미가 예전에 비해 많이 희미해졌더라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나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니까 건전한 행보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부족한 행보에는 질타와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많은 관심을 앞으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소리 내주고 저희가 하는 활동들에 관심과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한 명이 학생자치에 다가가는 것. 학생자치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의 권익을 지켜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모든 활동이 학생자치라는 것. 대학 문화와 대학생의 삶이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결정할 수 있음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린 학생자치의 불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했던 관심과 부족했던 다가감이라는 메마른 토양을 갈아내고 변화와 관심을 통해 다시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자치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통해서 그 풍요를 되찾고 그 풍요가 다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